자, 오늘 여러분들 진행하실 부분은 12페이지입니다. 28번 문제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주택,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보셨고, 자, 이번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제 누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자를 우리는 관리 주체라고 하고, 이 관리 주체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자를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여야 되죠. 물론 이제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 등의할 수가 있어요, 보가. 자,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 제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는 자격을 취득을 하고, 관리사보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일정 경력을 확보를 했을 때 이제 주택관리사가 되죠.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벌칙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관리 주체의 업무라든지 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또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관리처와 관리사무소장과의 관계는 이 관리 주체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은 뭐 틀림없이 틀리지 않고 진행되는 아주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보시도록 하죠. 이 관리 주체의 업무 문제가 이제 28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업무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가 그대로 이 업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관리 주체의 업무하고 이제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됩니다. 문제로 실제로 구성을 할 때. 왜냐하면 이제 요 틀은 이제 완벽히 구분이 되는 거죠. 이 틀은. 이 틀은 이쪽은 관리기구고 이쪽은 의결기구입니다. 그죠? 관리기구고 이쪽은 이제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방향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게 이제 28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입주자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은 입대 의결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관리처 업무가 아닌 건 뭐냐 쭉 이야기를 하면서 회의록 관련된 부분도 입대에 이제 걸리죠. 이 두 개 이제 같이 걸리는 게 이제 회의록입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입주대표 회의록. 그래서 여기 입주대표회의에서 작성을 하고 이 회의록의 보관을 관리처가 하는 거죠. 작성 보관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고, 다만 이게 임대주택이어서 임차인 대표의 회의록이다라고 하면 임차인 대표회의가 작성 보관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관리처 행하는 업무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많은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도 보시면 이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인데, 계획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 교육을 이제 이 의무는 관리 주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체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뭐한 게 이제 임의 교육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사실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장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라라고 관리 주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관리 주체는 조정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조정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면 교육을 관리사무소장이 받아라 이런 패턴이죠. 근데 30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가서 받지는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운영 윤리 교육이 별도로 되어 있죠.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 관리처의 업무, 의무 이야기를 한데, 사실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워낙 그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과 비교하는 부분 외에는 크게 문제 구성하기 어려우니까 요 14회 때 나왔던 이 문제의 패턴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관리처의 업무를 법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처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주택법
시행령에 3개, 시행령에 6개 이렇게 놓고 또 시행 규칙에, 그러니까 국토부령에 3개 이렇게 업무를 일단 메인 업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보시면 관리처 업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6가지 중에 지자체의 조례가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업무다. 그러니까 업무 구분은 이 내부적으로 아직 정립이 좀 덜 되신 분은 입주대표의 의결 사항하고만 구분할 수 있으면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면 관리 주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문제는 좀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 이 관리처나 관리사무소장의 이 업무가 어때요? 다 포괄적인 업무를 하는 거죠. 관리처가 1장만 하고 2장은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실무 전범위 다 일을 하는 사람이 관리처 관리사무소장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실제 이제 문제를 보면 좀 포괄적인 유형의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자 선정 집행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뭐 또다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도 나왔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둡니다. 물론 뭐 다 정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정을 누가 할 것이냐, 집행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선정을 해서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행하는 사항도 있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해서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사항도 있어요. 요 경우, 요 각각의 경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집행하는 게 그렇죠.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업무는 아니죠. 하자 보수 보증금은 관리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입주자대표회의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입대회의가 선정해서 관리처가 집행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하는 경우죠. 또 하나는 요번에 이제 바뀐 전기 1000kW 미만 되면 수전 용량이 안전관리 대행할 수 있잖아요. 관리 대행. 요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요거 2개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경비, 청소, 소독 뭐 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2번에 1번의 장기수선 충당금의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가 집행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관리처가 선정 집행한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이렇게 관리 주체 이야기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야기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회계적으로 사업자 선정 이야기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장기수선 충당금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자보수 이야기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든 갖다 쓸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표 하나 꼭 가지고 다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잘못되어 있죠. 이제 2번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결산서는 2개월 이내 합니다. 돼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3번 계속해서 관리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난해 문제입니다. 지난해. 관리처 업무, 관리사무소장 업무. 시험에 이제 꼬박 나오죠. 지금 이제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합니다. 출제하시는 분들도. 업무 문제를 좀 까다롭게 내고 싶어도 이게 낼 수가 없는 게 이 관리처 업무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다 전범위에 있는 거라서 이걸 아닌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뭐 5회인가 6회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관리규약으로 포함하지 않을 사항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금융기관의 위치 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 워낙 포괄적인 이야기를 할 땐 전혀 아닌 걸 답으로 내려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색깔론 결국은 이제 의결기구와 관리기구의 그 집행기구의 그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3번에 나는 사업계획 예산 승인은 입대 의결 사항이죠. 나머지 관리처 업무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요. 크게 내용 자체는 포괄적인 내용이라 어려운 듯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거다.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대한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이제 이 관리체 업무를 법으로 정해놓고 이걸 이제 지휘총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장은 실제로 업무를 해요. 그게 이제 실무입니다. 실제 업무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인 업무가 나오죠. 조금 요거는 구체적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누구의 동의를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선관주의 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4번 보시면 이제 장기수선 계획 나오는데 이 장기수선 계획 측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되면서 기본 이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 자체로도 네 문제가 나오지만 뭐 관리주체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아까 뭐 이야기할 때도 또 나왔잖아요. 이런 뭐 하자보수, 장기수선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을 정말 잘 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조정 교육이었고 장기수선 계획에서는 이게 조정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걸 이제 수립하고 검토 조정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수립은 뭐 사업자 리모델링 하는 자, 검토 조정은 입관, 그래서 입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뭐 이렇게 이제 뭐 기본 강의에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장이 엄두를 못 내는 건 뭐냐면 이거죠.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이건 할 수가 없죠. 사업자가 하니까. 근데 지금도 34번 보시면 4번에 장기수선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어떤 수립 조정 이런 거는 관리처 관리사무소장을 구분하지 않아요. 대신 이 장기수선 계획할 때는 요 사업 주체와 비교를 많이 하죠. 그죠? 수립 사업 주체가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 보시면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경비, 청소, 소독, 또 장기수선 계획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관리 계획은 수립과 조정을 다 관리처가 하는 거예요. 이 장기수선 계획은 사업 주체가 수립을 하지만 안전관리 계획은 다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기수선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 이것도 이제 뭐 어렵지 않지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또 비교하는 형태로 좀 볼게요. 자, 이 장기수선 계획이 있고, 장기수선 계획은 뭐 이제 법에 밖에서 검토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고 정리해 두셔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법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은 3년마다요. 이렇게 3년마다. 똑같습니다. 근데 임의 조정을 할 때는 이제 3년 경과 전에 3년 경과 전에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의 조정을 할 때 장기수선 계획은 돈을 내는 입주자 과반 서면도가 있어야 되고, 안전관리 계획 임의 조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입니다. 입대 의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임의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3년 경과전 조정은 장기수선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이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은 왜 입주자냐? 이 장기수선 계획 조정하고 나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바뀌잖아요. 돈 내는 사람이 입주자이기 때문에 입주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35번 문제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은 이제 3년 똑같아요.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고, 입대 구성원 과반 서면 동의 받으면 3년 경과전에 조정이 가능하다. 5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 이제 13회 이후부터 이제 사례 문제도 전체로 응용해서 이제 나오는 추세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2번에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됐다. 그럼 이제 선임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관리 방법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또 이건 또 관리사무소장 이야기라면 관리사무소장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해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선임할 사유가 생겼다. 그럼 이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의 경우와 자치관리의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위탁관리는 인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관리업자. 그래서 이자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15일 이내에 하라 그래요. 해임되고 나서. 자치관리는 입자 대표회의가 인사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전문적이진 않으니까 이건 30일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선임의 문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B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랬으니까 이사가 인사권이라는 얘기는 자치관리고 30일 이내 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700세대 주택관리사 보호 배지. 뭐 이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와 사의 구분은 주택관리사는 의무관리 대상 모두 가지만 주택관리사 보호는 500세 미만만 가는 거죠. 미만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00세대에 보호 집어넣으면 안 되죠. 벌칙이 상당히 크죠. 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4번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출 문제는 옛날 당시에 기출될 당시에 법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게 흐르면서 바뀌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관리사무소장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배치 신고라는 게 있고 또 손해배상 대비해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치 신고, 배치하게 되면 배치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에 이렇게 배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해라. 단체가 신고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를 해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배치 신고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치가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물론 이 관리 교육은 사전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도 받고 배치되고 나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교육 기간이 4일에서 지금은 이 교육 기간이 3일로 줄어들었죠. 3일로. 그래서 이제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이게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예전 4일 하다가 이제 3일로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지난해 이렇게 이제 막 이 여론이 있었습니다. 뭐 4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 뭐 이거에서 비롯해서 4일 동안 교육하니까 교육비가 많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일로 줄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했다. 좋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 4번은 3일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법이 바뀐 거고요. 3번은 잘못된 겁니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해배상 책임. 자, 이 손해배상 책임은 이제 단편적인 문제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기억을 하실 때는 고과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과. 이 고과가 뭐냐면 고의로, 과실로 이렇게 이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뭐 증권을 하든 공제를 하든 뭐 공탁을 하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했다 그러면 했다라고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어떠한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이 제출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없다. 입대가 아직 구성하되 초기관리 입대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입대가 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를 대표하는 자.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이렇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제출하느냐? 배치된 날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날 뭐 도시락은 까먹고 가도 이거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을 보시면 4번 지문을 보시면 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배치된 날. 그래서 고의 과실의 경우 배치된 날에 요 각각의 선택에 따라 배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문제는 이제 1번이 잘못되어 있죠. 1번 지문. 자, 이것도 다 보험이에요. 그죠? 손해배상 책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또 뭐 화재보험도 그렇고 또 뭐 자동차 뭐 종합보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 끝나고 나면 한 달쯤 있다 다시 가입하나요? 아니죠. 바로 연결하죠. 그래서 여기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료돼서 다시 한다 그러면 그 바로 이어서 해야죠. 만료일까지 다시 또 가입을 해야죠. 이렇게 30일 이내에 해라 그럼 30일 동안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단편적인 숫자는 이제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의 문제죠. 3천만 원과 이 5천만 원의 구분은 세대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은 5천, 500세대 이상은 5천, 500세대 미만은 3천. 그래요?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예요. 18회 때 출제됐지만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 자체에 어려운 표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우는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문을 보셨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 최소한. 예. 자, 1번 지문은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당연히 주택관리사 보호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건 어렵지 않지요. 그죠? 2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운영, 관리, 유지보수, 교량, 개체, 리모델링 포함해서 입대를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재판 이야기 나오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입주대표에서 이제 의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주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을 합니다. 뭐 관리처나 뭐 관리사무소장은 다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왜냐면 입주자대표에서 의결한 내용들이 보면 뭐 이 입주자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도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면서 어디에 이제 뭐 다른 일부 세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재판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제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판 기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 대해서 이 입대에서 의결한 사항 중에 이렇게 유지관리, 운영, 보수, 교체, 개량,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이렇게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에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오늘 출장 뭐 굉장히 중요한 뭐 고객을 만나기로 해서 뭐 계약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무장한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재판상 또는 재판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둡니다. 자, 3번 지문이요. 그래서 이게 문제 유형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의 차이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3번 지문이 만약에 고의 과실, 이건 이제 손해배상은 무조건 고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고의 과실. 근데 그 3번 지문을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만약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잘못된 지문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손해배상 그러면 고가, 속고가 꼭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뭐 공탁을 했다. 그럼 3년 이내 회수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의 업무의 한 축이 또 뭐가 있냐면, 이 관리사무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입주자, 이제 사용자, 우리 이제 입주자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자들이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주는, 동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 등 행위에 대한 동의. 그래서 관리주체 동의사항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크게 6가지 플러스 1,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물론 이제 행위허가, 어떤 입주자 등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행위허가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지만, 이제 기출문제를 풀고 전체적인 이론을 정리를 하셨으니까, 입주자 등의 동의행위, 요 6가지 플러스 1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9회 때 나왔지만 요 행위는 행위허가와 관련되는 우리 이제 뭐 용도 변경이나 이런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6가지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이제 기억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도 이렇게 공용 부분의 물건 적재, 통행, 피난, 소방, 방행위 이런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통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면 절대 적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갑자기 뭐 누가 뭐 이사를 간다. 그럼 물건 빼서 거기 적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공교롭게 뭐 오전에 이사를 하다가 농을 뭐 이렇게 옮기기로 했다가 갑자기 사다리 차가 안 와서 한 서너 시간 놔둘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대피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땐 관리 주체한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 내용도 좀 이해를 하고요. 뭐 두 번째 보시면 전기실, 기계실, 뭐 정화조 이런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위험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리을번 이야기가 있는데요. 리을번. 그래서 요 리을번 보시면 돌출물 설치, 요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돌출물 설치, 요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6 플러스 1이 바로 이제 요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출물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돌출물 설치 꼭 정리하셔야 돼요. 배치된 날에 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평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아파트 단지 세대에 요거는 뭐 2000년도에 사용검사가 났고 이건 2015년도에 났습니다. 사용검사가 16년도에 났다 그럴까요? 예, 아주 최근에 난 거죠. 그러면 2000년도에 난 거는 이 세대 안에 뭐 더 나갈까요? 아주 좀 더하게 1995년에 난 거예요.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 안에 이 실외기를 둘 수,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외기를 두려면 이렇게 난간에다가 실외기를 이렇게 붙잡아 매놔야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돌출물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돌출물 설치, 이걸 설치를 하겠다. 위험해 보이죠? 누가 봐도.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 주체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만들어진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이 내부에 이렇게 실외기를 두어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요. 거기 밖에서 이렇게 두어라 그랬거든요. 공간이 있는데요. 그럼 실외기 어디다 둬요? 여기다 이렇게 두면 되죠, 실외기를. 그런데 여기다 안 두고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금지, 안 됩니다. 이건 동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 내용. 그러니까 무조건 돌출물 설치 행위는 관리처 동의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유 부분에 공간이 있는 곳은 금지고 없는 곳은 동의받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이야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답은 결정이 됐고 거기 보시면 이제 디귿번이나 미음번의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디귿번이나 미음번의 행위 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행여가 편에서 정의하는 거죠. 시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 이외에도 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표지물 뭐 이런 거 부착하는 행위고, 뭐 또 두 번째 애완견 방송시설 사용해서 피해를 이렇게 주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사항 등이죠. 표지를 부착한다든지 또 애완견의 사육으로 또 방송시설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 동의 사항과 또 행위의 허가 등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행위허가 이제 여러분들 뭐 용도 변경 이제 이런 공부하시면서 비교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행위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요런 행위허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가 있어요. 용도 뭐 이런 파손 철거 중에서 이런 경미한 행위는 이렇게 세 번째로 관리체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요런 행위가 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출제됐던 걸 분석을 해보면 언제 출제됐느냐? 꼭 10회 때라든지 이렇게 15회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 많이 잘라내야 된다. 이럴 때는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행위허가를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죠? 행위허가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허가는 일반적인 입주자 등의 동의, 관리체 동의 사항과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 기출문제에서처럼 이렇게 믹스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리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17번 문제 봅니다. 주택관리사 경력 이야기 하는데요. 이 경력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경력도. 경력을 정리를 해보면 경력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법을 뭐 몇 번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좀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보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경력이 있으면 이제 보를 떼낸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크게 경력의 연수로만 이야기하면 3년, 5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3년은 관리사무소장 경력만을 얘기합니다. 5년은 나머지 기타의 경력이에요. 기타의 경력.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어디서라고 이야기할 때 50, 500이 있고 50, 300이 있어요. 물론 요건 이상이고 요건 미만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300 미만이에요. 이건 이상. 그래서 이렇게 달리 이야기하는 거. 이건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이렇게 하는 거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틀려요. 그래서 뭐 다를 이유가 크게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에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력을 갖추시면 돼요. 이 경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력으로 5년을 갖추시면 4가 돼요. 그러면 이 자격과 경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보호 자격이겠죠. 예전에는 보호 자격 따고 경력인데 지금은 묻지 않습니다. 선호를. 그래서 경력이 있고 자격이 있으면 두 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선호는 묻지 않아요. 자격증 따기 전에 경력에도 관계없습니다. 있으면 이렇게 이제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둡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 보시면 17번 문제 보시면 그건 이제 그 문제에서 수정 이렇게 돼 있죠. 워낙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또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 아무튼 관리사무소장 무조건 3년이에요. 1번 잘못돼 있고. 3번 보시면 이 기타의 경력은 이제 5년입니다. 기타의 경력은 5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보신 분은 관리사무소장님은 이제 500세대 이상을 갈 수가 없잖아요. 보가. 근데 직원은 500세대 이상을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50세대 이상 그 세대 관계없이 직원은 관계없어요. 근데 또 주상복합금 300세 미만 경력의 직원만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안 바뀐 겁니다. 법으로. 뭐 어쨌든 요거는 현행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정리합니다. 직원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보면
5년 경력에 직원 경력이 있잖아요. 뭐 경비원, 소독원, 뭐 청소는 제외한다라고 할 때 이 직원 이야기할 때 얘는 그대로 따릅니다. 요 안에. 근데 여기 이야기할 때는 그냥 50세대 이상만을 얘기해요. 상한선이 500세 미만이 없어요. 이쪽이 500세 미만이 없습니다. 직원 이야기할 때요. 소장 이야기하는지 직원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또 그것도 또 달라.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건 뭐 현행 법이니까 그대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냥 50세대 이상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뭐 50세대 이상이라고 해봐야 관리사무소장 500세 이상 갈 수도 없는데 그죠? 굳이 이렇게 해놓지 않아도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력 이야기죠. 그래서 자격증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독원으로 5년. 우리 소독원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원으로 5년 됩니다. 니은번 가능하죠. 지방공사 5년이에요. 기타 경력 무조건 5년이에요. 관리사무소장을 제외하고는 다 5년입니다. 그러니까 리을도 안 되죠. 3년 하면. 근데 이제 두 개 합쳐서 미은번처럼 3년, 2년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또 나오죠. 5년. 예, 그렇습니다. 직원, 뭐 인허가 다 5년이에요. 그래서 소장님만 3년이다. 그 다음 43번 문제 보시면, 벌칙 규정이 다른 것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벌칙과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제는 이제 간단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벌칙.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우선 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어미가 한자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건 좀 해라. 근데 바빠서 못했든 일부러 안 했든 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한자. 이렇게 나뉘는데 다만 하나 행위가 아까 얘기했던 이 행위와 관련해서 허가 기준은 위반은 이렇게 되고 신고 기준 위반은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 축을 나누셔야 돼요. 이렇게 한 축을 나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과태료. 그래서 이거는 장하인 회보장이라고 하는 요 6가지. 특히 이제 회계가 2개니까 결국 이제 7가지가 되는데 요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순 계획, 또 여기는 장기순 충당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투루 썼다는 거죠. 계획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안 쓰면 1천만 원의 과태료. 하자보수입니다. 이거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내력구조부든 시설공사든.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 맨 하자보수 장기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 우리 법에서 1개월 이내 하라 그랬지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예, 보고 위반, 보고 뭐 해라, 위반하면 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회계와 관련해서 이제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빼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회계 감사를 이렇게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이렇게 되죠. 부정하게 받은 경우. 이렇게 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 이렇게 자료를 뭐 이렇게 부정 자료를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2가지가 되고 또 이거는 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비교할 때는 회계감사를 부정 공개한 경우 이건 또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는 과태료죠. 요거에 대한 차이는 돈이, 요거는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드는 거고, 요거는 공개만 수정하면 되니까 돈은 더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돈이 더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서 또 500만 원, 1000만 원 또 이렇게 갈려집니다. 어쨌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리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죠.
이하 과태료. 요거는 하자보수 보증금이에요. 하자보수 보증금.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허투루 사용한 경우. 장기선 충당금은 1,000만 원인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벌칙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등록사항 변경, 이게 주택관리업자와 관련해서 이제 등록 이런 건 주로 이제 2년 이하 이정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그거에 대한 변경은 1년 이하 이정 1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 500만 원, 1년 이하에 그 등록사항 변경은 500만 원의 과태료고, 나머지 사항들 뭐 정지기간 중에 업무라든지 뭐 자격취도 뭐 말소 뭐 등록되어 이거는 다 1년 이하의 1천만 원 벌금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근데 이제 요 9회 때 나왔던 문제는 사실 이제 주택관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해서 사실 나왔고, 실제로 이제 벌칙을 물어보면 우리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보죠. 통상적으로 여기에 거의 있어요. 거의. 통상적인 업무는 여기하고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1천만 원의 과태료 장하인 회부장은 잘 정리해 둡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다 살펴보셨어요. 일단원에서 이렇게 이제 6, 7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총괄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주택에서 하나, 또 관리 방법, 주로 관리 방법은 위탁관리인 주택관리업자, 그죠? 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업무, 관리사무소장 업무, 뭐 혹은 뭐 주변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벌칙이라든지 행정처분, 뭐 또 경력,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포괄적으로 좀 어렵다 느끼시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또 제일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기출문제 방향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예상 문제를 살펴보시도록 합니다. 이 예상 문제가 중요하죠. 어떤 상황에 대한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